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어설픈 박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강의 계획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가 다음 주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은 요거 가제본된 책을 가지고 등기법 할 거니까 교재는 원래는 12월 말에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회사 출판부를 막 엄청 막 압박했어요. 압박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보겠다. 10일에 출간되는 걸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은 됐고 공시법은 당장 내놔라 막 이랬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12일까지 하기로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일단 요거 가지고만 요거 이제 맨 앞에 이제 지적법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등기법인데 등기법 부분에 앞에 1장, 2장 그것만 조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일단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요 정도만 나가면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교재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지금 12월, 1월, 1월 이렇게 해서 석 달 과정으로 우리 등기법, 지적법 해가지고 진도가 나갈 건데 과거에는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두 주간만, 두 달간 한 과정이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1월은 끝내고 12월서부터 1월, 2월에서 석 달 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첫 진도를 하려니까 약간 어색해서 그래 제가 약간 느낌이 조금 첫 진도 그래서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뭐 손을 들 필요는 없고 뭐 왠지 이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혼자 막 뭘 쓰고 있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필기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 하고요. 지난 11월 달 강의 들으신 분들 하고 자 실력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그놈의 실력 차이는 언제 나는 거야? 그래서 새로 오신 분 하고 한 달 수업 들어도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인강 들으신 분들 특히 또 M라이브 들으신 분들 맨날 하는 걱정이 지나간 강의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좀 미리 하지 그랬어. 지금 와가지고 지나간 강의 어쩌고 그러면 뭐 대책이 없죠. 그래서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 굳이 남으시면 지나간 거 쫓아오시는데 지금은 앞으로 갈 길이 머니까 무조건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 거는 약간 후진. 좀 후진은 싫어합니다. 나중에 이제 막판 돼가지고 시험 직전에 돼가지고 기초가 너무 없다. 그러면 기본 강의 좀 듣고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서부터 12월서부터 내년 10월까지 몇 달 남았어요. 갑작스런 질문. 12월, 우리 12월 시작이잖아요. 내년 10월 말에 시험 보겠죠? 그 몇 달 남은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꽉 채워서 11달 남은 거잖아요. 꽉 채워서 11달. 11월 빠지고 10월 말에 시험 볼 거니까. 내년에는 예상되기로 10월 맨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꽉 10월 다 채우고 지금 12월 초니까 12월 다 채우고 하면은 11달 남았죠. 11달. 11달.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인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되게 짧아요. 올해 합격자 수에 대해서 동차 초시가 진짜 몇천 명밖에 없었어. 10,000명 중에. 정말 그 뭐 10%도 안 되는 비율이 동차 초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안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동차에 붙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계속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1년이 짧다라는 거예요. 보통 뭐 2년, 3년 또 심지어 2차 떨어지고 그죠? 2차 떨어지고 되게 무서운 얘기죠? 2차 떨어지고 뭔 뜻인지 알아요? 2차가 떨어졌어. 이 말이 뭐예요? 그 전에 1차 붙었는데 2차를 만약에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 동차 봐야 되잖아. 그죠? 그 인원들도 몇 명 못 붙은 거야, 지금. 그 인원수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바짝 쫓아가야 1년 안에 동차 조시 가는 거고, 2차 하신 분들도요, 2차만 공부했는데 절반 이상 떨어졌어. 무시무시합니다.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조금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렸으니까, 난이도는 조금 떨어졌어. 딴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공시법은 조금 쉬워졌어요, 조금. 작년보다는 쉬워졌고, 올해.
이게 이제 여기 유지가 될지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수 응시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낮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듣기로는 뭐 세법이나 공법은 뭐 그리 쉽지는 않았다라고 들었는데 공시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인원수를 절묘하게 좀 맞추고 있다. 난이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추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지금 12월 초니까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동차 초시로는 별로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앙증맞아. 자,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밴드 요 가입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제 다시 영상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잔소리. 자, 땡 하고요. 자, 제 이름 김병렬. 자, 과목은 공시법. 자, 합쳐서 뭐예요? 합쳐서 열공시.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열공시 밴드, 열공시 TV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제가 나올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볼까봐 제가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댓글에 또 있어요. 그죠? 머리 좀 깎았으면 좋겠다. 꼴보기 싫다. 이래가지고 또 댓글 저의 멘탈을 흔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댓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좋아요. 나 이제 훈련이 됐어. 나도 이제 좋아요를 눌러드리고 했으니까 머리 긴 사람 찾으시면 접니다. 자, 중개사 지금 학원 강사 중에 이제 저밖에 없어요. 머리 긴 사람은. 그죠? 자, 여기 1차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할게요. 자, 1차에 몇 문제? 80문제. 80문제 100분. 100분 시험 보는 건 장난 아닙니다. 10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뭔 생각 들어요?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참고 시험 보죠? 중개사법 그래도 희망이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나서 공법까지. 자, 이거 역시 80문제 100분. 그죠? 예전엔 다 한꺼번에 봤거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해서 한번 쉬는 시간 줬단 말이죠. 그래서 100분 시험 보고 나면 두 번째 쉬는 시간에 뭔 생각해요? 예. 아까 갈 걸. 예. 괜히 고생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공시법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뭐 안타깝게도 세법 고득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세법에서 뭐 이렇게 득점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이런 경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세법 잘하던 분들이고요. 대부분 공시가 얼마나 올라와 줄 것이냐의 문제인데 요 마지막 쉬는 시간에 결정돼요. 내가 그동안 공시를 어떻게 수업했느냐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서 좀 점수를 가져와 보자 라는 희망이 있냐 없냐. 여기 마지막 쉬는 시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그 시간을 생각해봐. 집에 갈까 그러다가 시험 봤는데 진짜 힘이 빠지는 상황이지. 근데 그래도 내가 등기는 자신 있어. 지적은 자신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될 거고, 야, 이건 뭐 희망이 없다.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괜히 100분 동안 고생했잖아. 그죠? 저희 지금 공시법. 자, 이게 어떤 위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자, 법이 두 개 있죠? 등기하고 지적 두 가지를 저랑 공부하실 건데, 자, 이게 어려워요. 등기가 어려워요. 등기. 자, 여기에서 10문제 맞추면 완전 성공이에요. 완전 성공이고, 자, 요거는 무조건 10문제 기본이에요. 10문제 기본. 자, 이 성공하고 기본이면 20문제죠? 20문제면 세법 4개만 맞아도 60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공시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과목이 얼마든지 점수를 나눠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도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충분히 이게 효자 과목의 역할을 하는 과목이니까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문제 몇 문제 안 되니까 뭐 조금 나중에 하지 이랬다가 큰 코 다쳐요. 특히 요거는 나중에 해도 돼. 인정합니다. 이건 나중에 몰아치기 얼마든지 돼요. 근데 요거는 절대로 몰아치기가 안 됩니다. 등기법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정말. 왜 감당이 안 되냐? 이 중개사법 해야 되잖아요. 공법 막 그 어마어마한 분량 또 외워야지. 뭐 민법도 안 되지, 결혼도 안 되지. 된 게 없어. 예. 근데 거기다 대고 12문제짜리 등기법 공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미리 좀 땡겨서 전체 구조를 잡아놓으면 참 다행인 게 얘는 좀 잡아놓으면 잘 안 까먹어. 잘 안 까먹어 이거. 미리 좀 해놔야 돼. 근데 얘는요 잘 까먹어. 잘 까먹어. 까먹어가지고 점수 나왔다가 떨어졌다. 나왔다가 떨어졌다. 공부했다 까먹었다. 공부했다 까먹었다. 계속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미리 해놔야 되겠어. 천천히 해야 되겠어. 좀 미리 좀 하지. 근데 어쨌든 얘보다는 조금 좀 늦게 시작을 하셔도 점수 나중에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밀리면 진짜 대책이 없어요. 정말 등기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 그러니까 미리 좀 땡겨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등기부터 해요, 지적부터 해요?
등기부터 갑니다. 예. 이게 이제 중개사 학원가에 전체 공시법 강사 중에 등기부터 강의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어요. 다 지적부터 합니다. 예. 어려운 거 미리 하면 다 도망간다고. 나는 도망가든 말든 할 거야. 예. 왜냐하면 수험생들한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미리 해놔야지 언제 할 거야 등기를. 그래서 미리미리 좀 땡겨가지고 가는 게 맞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예, 요거 이제 약간 분석을 해보면 등기가 좀 특이해서 올해 특이한 게 보통 상급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중급 문제였어요. 이것도 그리 상급 문제가 아니었어. 대부분 중급 문제. 예, 여서 조금 쉬운 편이었어요. 좀 다행이었죠. 그래서 올해 등기 합쳐가지고 공시법에서 20개 이상 맞았다는 증언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올해는 좀 특이하게 딱점으로 붙었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딱점으로 붙었다보다는 좀 넉넉하게 붙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같은 경우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 보통 20개 이상 다 맞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 24개 다 맞았다. 또 22개 맞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보다도 그래서 저한테는 또 자랑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랑하러 오는 인원 숫자가 좀 많더라고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수월한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자, 이제 잔소리는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예.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12월이죠. 기본 이론이가 기본서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으로 계속 반복하고 자, 문제 얹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가랜드는 여기 5, 6월 달에 기출 과정이 있고요. 그 앞에 기출 지문 특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공식적으로 2번 수업을 하게 되고 그걸 살짝 응용해가지고 예상 문제까지 갈 거고요. 과거에는 이 계속 그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제가 너무 바쁘고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래서 딴 분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기 나오는 모든 문제집 다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랬으니까 정말 뭐 기가 막힌 책이 나오겠죠. 지금부터 지금 원고 때문에 지금 좀 골치 아픈데 그동안 뭐 오류도 많고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손을 대기로 했고 요것도 제가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출 지문 특강하고 모든 교재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체적인 일관성이 쫙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교재는 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특강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계속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학원에 일요일 같은 때 특강 있으면 나와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암기 노트도 갖고 오셔야 되고요. 암기 노트 계속 쓸 거고요. 자, 그다음에 프린트 자료는 필요하면 꾸준히 드릴 건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됩니다. 프린터 무한 리필. 참고로 제가 써보니까 경험상 프린터 사실 때 메모리가 좀 커야 돼. 메모리가 작으면 이게 이제 넘어가면서 출력하면서 한참 얘가 살아있나 죽었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메모리가 좀 프린터 메모리가 좀 커야지 좀 이게 원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골라서 사셔야 되고 뭐 당연히 잉크는 무한 리필 되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프린트 많이 하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표준 이론서 요거 가지고 갈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암기 노트 자, 2권 가지고 1년 내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어디예요? 강남. 우리 강남 3구 그러지. 강남 3구 어디예요? 강남에 구 3개 있다고 강남 3구 그러잖아. 뭐 있어요? 강남구 또 서초구 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그렇지 않아요? 처음 들어요? 별로 김포만 관심 있어 지금? 김포만? 강남 저기 한강으로죠 한강으로고요. 강남구 있고 자 서초구 있고 송파구 있고 뭐 이렇죠. 자 여기 많이 가보세요. 전 또 토요일마다 또 여기 가거든요. 또 수업하러. 어찌됐건 강남역 있죠. 강남역. 우리 김포가 얼마나 좋은 동네야. 여기서 버스 타면 여기 한 번에 가. 큰 호응이 없네 지금. 한 번에 가요. 제 목표는 이제 김포를 유명하게 알리는 게 목표예요. 강남 가서도 김포 얘기 엄청 해. 어디 저 종로 가서도 많이 하고 막 김포 얘기 엄청 하고 다녀요 제가. 김포 시장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건 강남역, 그죠? 자, 강남역에 이 녹색 라인 있죠? 전에 고상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녹색 그 2호선 라인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호선 라인. 이쪽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양반 근거는 그거야, 이제. 이쪽에 일자리들이 많대. 2호선 라인 쪽에. 항상 집값 오르는 건 이제 일자리 따라간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포에도 일자리 많은데 왜 이럴까? 김포에 일자리 많은데 저기 공장도 많고. 자, 어찌됐건. 자, 요 2호선 라인이 있죠? 그래서 강남역에서 이쪽으로 가면 자, 교대역, 대법원 이렇게 갑니다.
서초 이쪽으로 가죠. 자, 이쪽에 교대역 뒤에 뭐가 있어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그죠? 예, 요게 강남등기소, 서초등기소 이렇게 있었거든. 얘들이 합쳐졌어. 합쳐져가지고 등기국이 됐어. 그죠?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너무 어려워요? 예. 등기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장. 뭐 어려워. 예, 등기국장. 그래서 이게 이 등기국이 관할하는 동네가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각급 등기소 관할과 설치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 거기 제가 뒤져보니까 요 등기국에서 담당하는 데가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가 없어. 송파구는 또 동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국 그쪽 소속으로 또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막 정하는 대로 우리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규칙에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알 수 있죠? 예.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의 소속의 강남구, 그죠?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 그럼 강남구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강남구청. 자,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강남구청장. 저 두 개가 완전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건 구역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법부의 재판관할구역과 요거는 행정구역이죠, 행정구역. 예, 그럼 이제 응용해 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있죠? 그 위에 누구 있을까? 등기국장 위에 누구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있겠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위에는 서울고등법원장, 또 그 위에는 대법원장. 대충 크게 보면 이렇게 됐을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 강남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서울시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법 관련해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됐죠? 자, 지금 라인이 다른 거 아시겠죠? 라인 다른 거. 예. 자, 일로입니다. 자, 충청북도 영동군. 예. 자, 뭐가 있어요? 영동군청.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은 영동군수. 그죠? 예, 지금 두 달째 군청장이란 분이 있어요. 예, 영동군수.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도지사 있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가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그죠? 여기 법원이야. 고동네 법원. 자, 여기 사무실 여기 가면 등기계라고 붙었어요. 자,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 계장. 그다음 그 위에는 영동지원장. 그 위에는 청주지방법원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예, 그럼 뭐 대전고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재판하면 여기서 1심하고 좀 센 사건이면 청주지방법원 올라가고 더 세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 뭐. 알 수 있죠? 예. 자, 그다음 자, 우리 동네. 자, 우리 동네 여기 김포시죠? 김포시. 자, 처음 결혼해가지고 김포시에 집 샀거든요. 풍무동에. 아세요? 풍무동 사신 분 계세요? 예, 풍무동의 서해 아파트에 처음 그때 40평대가 2억이 안 됐어. 오, 장난 아니죠? 예. 여전히 몇 억 안 돼, 지금. 에이, 그때 서울에 집을 샀어야 되는데, 어찌됐건, 그때 들어올 때는 지하철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하철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이 사후역에, 그죠? 예, 두 칸짜리. 김포공항에서 두 칸짜리 살라 그러면 참 장난 아닙니다. 퇴근 시간에. 그죠? 여기 두 칸짜리. 여기서 쭉 나가면 요 길도 뚫린 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올림픽대로 연결되는 길. 예, 그쪽으로 가고, 거꾸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여러분,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쫙 앞에 보셨어요? 가로수가 장난 아닙니다. 쫙 펼쳐져 있어서 되게 멋있어요. 가끔 거기서 사진도 찍는데 되게 멋집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에서 싹 꺾으면 뭐가 나와?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그 김포시 법원이 있고요. 그 안에 김포 등기소가 들어있어. 자, 김포 등기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등기소장이겠지 뭐. 그죠? 예, 거기는 김포시 법원장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천지원장,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동네에 김포 등기소가 있는데, 저희 아들내미가 요 옆에 지나가면 김포 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거기 다녀요. 예.
여기 다니는데 저희 집 그 아이파크에서 여기 오는데 그죠? 걸어와도 되잖아. 아침마다 태워다 줘 내가. 아침마다 그죠? 여기 오늘 아침에 지나가면서 여기 김포등기소 앞에 지나갑니다. 예.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아들이 저희 집 앞에서 마을 버스를 탑니다. 마을 버스를 타면 여기서 이렇게 김포등에서 가면 되는데 마을 버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김포시청 앞에까지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더라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김포시청. 김포시청. 자, 김포시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시장. 자, 김포시장 위에 누구 있어? 네? 경기도지사. 저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 인천시장 아니었어? 이런 곤란해 지금. 자, 경기도 김포시죠. 그래서 김포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라인을 꼭 잡아야 됩니다. 동네마다 두 개의 라인이 있다. 동네마다 두 개의 라인이 있다. 그죠? 네, 물론 뭐 몇 개 라인이 있지만 저하고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동네마다 두 개의 라인이 있다. 행정구역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고 또 재판 관할 구역으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어요. 사법부.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을 머릿속에 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리죠. 자, 요쪽. 자,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하냐 그랬더니 김포시장. 그죠? 그다음 영동 군수. 그죠? 강남 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들을 뭐라 그래요? 지적 소관청. 이렇게 얘기하죠. 지적 소관청. 소관청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자, 등기소가 있겠죠? 등기소. 자, 등기소에 누가 있어요? 등기관들이 있어. 등기관. 그죠? 자, 등기관. 김포 등기소에 제일 높은 사람은 김포 등기소장이죠? 김포 등기소장. 등기소장은 등기관일까? 등기소장은 등기관이야? 등기국장은 등기관일까? 등기계장은 등기관일까? 아닐까? 에? 놀리지 마. 자, 소장님도 등기관이에요. 그죠? 김포 등기소에 가면 자,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등기관일까? 아니야. 보통 등기관들은 맨 앞에는 안 앉아. 그 두 번째 자리 좀 앉아. 그래서 요거 받아가지고 넘기죠. 뒤로. 그죠? 그래서 등기관이 되려면 적어도 7급 이상. 최소 7급이야. 7급, 6급, 5급, 4급까지 급수가 있어. 그 급수 중에 등기관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소장이 나오고요. 그러면 등기소장님도 등기관입니다. 그럼 등기소장님은 등기 업무 할까 안 할까? 네? 등기소장님이 등기 업무 할까 안 할까? 여러분이 소장이면 밑에 등기관들 쭉 있는데 나도 등기관이라고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죠. 밑에 등기관들 많잖아. 밑에 등기관들이 바빠 죽을라 그래. 막 눈치 보여. 그럼 할까 안 할까? 그럼 조금 해요. 조금 해야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상. 네. 그래서 등기관, 등기소장 뭐 이런 분들이 등기 업무를 하게 돼 있죠. 자, 이 양반들이 하는 게 뭐죠? 등기부를 작성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등기관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등기관한테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뭐해요? 신청해. 그게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종이로 쓰지. 그게 신청서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 해도 등기관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해줘야 돼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직권 등기예요. 자, 뭐라고요? 직권 등기. 자, 신청이 없는데도 그냥 해야 돼. 왜? 법에 써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동네 행정구역이 다 바뀌었대. 등기부에 써 있는 행정구역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야 고쳐요. 지들이 알아서 고쳐요. 알아서 고치지. 그게 뭐예요? 직권 변경. 그래. 직권 변경. 알 수 있죠? 예, 그죠. 자, 그러면 이쪽. 자, 시장, 군수구청장, 지적, 소관청 나와 있죠? 자, 얘네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많은데, 자, 저하고 관련돼서는 요거. 지적, 공부. 요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적, 소관청이 하는 일입니다. 저하고, 자, 장부 2개예요. 장부 2개 딱 이제 끝이야. 네, 2개. 자, 하나는 등기부, 하나는 지적공부. 각각 담당이 다른 거 아시겠죠? 동네마다 2개의 라인이 있다고. 그렇죠? 자, 위로 올라가는 것도 또 한번 해보죠. 자, 시장 위에는 경기도지사가 있었고, 자, 강남구청장 위에는 서울시장이 있었고, 그죠? 자, 영동군수 위에는 충청북
도지사가 있고. 그래서 이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죠? 자, 그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공은 지적법에서 이쪽이 주인공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럴 수 있죠. 예. 사실 이 지적소관청의 법적 정의를 들어가 보면 별별 게 다 나와. 한 4줄 정도 써 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시험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지적소관청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이쪽 등기관, 등기소가 있죠. 자, 등기소 위에 뭐 있다? 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방법원 지원 위에는 고등법원. 자, 그 위에는 대법원 이렇게 해서 자, 사법부죠. 사법부. 자, 사법부 라인 밑에 등기소 등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두 개는 완전히 역할이 다르죠. 네,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법원에서 뭐해? 법원에서 뭐예요? 뭘 뭐해? 재판하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법원 재판해요, 그죠? 예. 이쪽은 자, 여기 등기부를 관리하는 이게 자, 법원에다가 업무를 줬다니까. 이쪽은 재판하니까 사람들 간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전문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뭐가 전문이다? 권리가 전문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권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권리는 건등기. 이게 딱 잡혀야 돼요. 권리는 건등기. 근데 지적 공부는 자, 반대로 전문이 또 있겠죠? 자, 이쪽은 토지의 표시가 전문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표시는 표지적. 아무 생각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머릿속에 주입이 돼야 돼요. 자, 권리는 건너기, 표시는 표시적. 이렇게 해서 각자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해서 장부 2가지 종류의 장부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권리는 건너기, 표시는 표시적. 자, 조심하실 게 등기부에도 표시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연락이 온다고. 그래서 니네 토지 표시 정리해야 돼 라고 연락 오는 걸 뭐라 그래요? 촉탁이라고. 촉탁. 자,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얘기하는 건 신청. 그죠? 근데 관공서, 공무원들이 등기소에 얘기하는 건 뭐란다? 촉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자, 거꾸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도 소유권을 씁니다. 쓰긴 쓰는데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 어디서 연락이 오겠어요?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땅 주인 바뀌었다? 라고 연락이 온다고. 그럼 통지를 받아가지고 소유자를 이쪽에 정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쓰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바뀌면 얘기를 해줘. 근데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들어오면 얘기 안 해줘. 그럼 이쪽에는 을구 사항들이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 안 써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 같은 거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이거 대장 첨부 이거 확인하고 나서 이 땅은 저당권이 없는 땅이다라고 확인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는 건너기. 자, 표시는 표지적. 이렇게 해서 2개를 맞춰내줘야 돼. 그러면 자, 각 장부에 뭘 쓰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각 장부에. 자, 표시는 표지적이니까 주로 뭘 써요? 부동산에 표시를 씁니다. 그 중에 저는 주로 토지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토지 얘기. 주로 토지를 갈 겁니다. 건물 얘기는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만 할 거고 주로 토지를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우세요. 소지, 지면. 자, 이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토지 표시를 위주로 이쪽에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지목이 바뀌어. 지목 변경. 자, 지목이라는 게 보통 임야에서 뭐 공장이나 대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목이 바뀔 수 있죠. 자, 지목 변경이면 표시 문제예요, 권리 문제예요? 표시는 표지적. 그럼 어디부터 가야 돼? 지적소관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소관청에 가서 자, 니네 임야로 되는 거 고쳐줘 라고 대로 용도 조사를 해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아직도 뭐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대라고 가르쳐 줘야 돼.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니네 표제부 고쳐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자, 다음 할아버지 이름은 김철수 그죠? 손자 이름은 김정환 그죠? 또 이런 것도 잘 외우죠. 김철수, 김정환. 자, 둘이 실제로 만나서 뭐예요? 소유권을 넘기기로, 자, 소유권 이전하기로. 자, 합의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인은 증여.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유가 보통 증여. 또, 매매. 그죠? 매매, 증여. 또, 교환. 바꾸는 거지 뭐. 또. 소유권이 왜 넘어가? 또. 상속. 그죠? 또. 그만하지.
아무거나 막 해봐. 예. 유언장을 썼어. 그러면 유증. 유언장 썼으면 유증. 그죠? 또 법원에서 경매로 팔렸어. 경매. 경매로 넘길 수 있죠? 그다음에 보상금 받고 뺏겼어. 수용. 예, 여기도 다 소유권 이전됐대요. 또 20년 깔고 앉았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취득시효. 들어봤죠? 예, 그럴 때도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원인. 사유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유 그러면 좀 멋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정해진 법률 용어는 등기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등기 원인이. 여러 가지 있죠? 등기 원인.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사유가 있다 좀 없어 보이잖아. 등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이거는 이제 언어. 새로운 말을 배우는 거잖아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이, 자, 저하고는 보통 뭐부터 해요? 증여부터 하죠. 증여. 자, 이거 하고 상속하고 일단 구분하세요. 증여랑 상속은 다르다. 일단 할 수 있죠? 자, 증여는 당장 계약을 하는 거고, 상속은 계약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 개념 다른 거 아셔야 돼요. 예. 상속세, 증여세는 비슷하더라고. 근데 그 세금 문제고, 그 민법상 상속과 증여는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상속은 그냥 암소리 안 하고 돌아가신 거고, 뭔가 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유증이지. 유언장 유증이고, 지금 살아계시면서 주겠다 공짜로, 그러니까 걔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증여 계약이야.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자, 이거 절대,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알아야 돼. 들으면서.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고. 증여는 계약이고. 자, 상속은 계약이 있어 없어? 없어요. 상속은 계약이 없어. 됐죠? 자, 근데 유증은 계약이 있어요? 유언장은 계약이 있을까? 유언장 계약이요? 처음 듣는 얘기. 유언장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의 정체가 뭐야? 계약의 정체. 네? 자, 계약의 정체는요, 의사표시의 합치야. 자, 뭐라고요? 의사표시 합치. 외우셔야 돼요. 자, 의사표시 합치되면 뭐 된다? 계약이 된다. 그래서 계약 안에는 꼭 의사표시가 들어있어야 돼. 자, 의사표시가 한 방향으로 가요? 마주보고 가요? 마주보고 가야 돼. 의사표시가 서로 만나야 돼. 나 공짜로 줄게,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 자, 1억에 팔게, 1억에 살게.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하면 매매계약. 물건 바꾸는 계약은 교환계약. 한쪽으로만 가는 계약은 증여계약. 알 수 있죠? 자, 계약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가 들어있다. 됐죠?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계약. 그죠? 계약. 외우셔야 돼. 계약 안에 뭐 들어있다? 의사표시 들어있다. 계약. 그죠? 계약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아 몰라요? 계약.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온 사람들이 계약이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알아. 알똥말똥. 짜증나. 그래서 일반인들 모르라고 우리끼리 또 암호를 정했다. 4글자로. 법률행위. 자, 계약을 뭐라 불러요? 법률행위 이렇게 부른다. 법률행위. 그럼 계약이랑 법률행위 똑같냐? 또 그러면 또 이제 약간 또 일반인들한테 계약이랑 법률행위 똑같다 이래버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근데 조금 다르다 그래야지. 예, 조금 다르다 그래야지. 그럼 뭐라 그러냐? 법률행위는 계약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뭔지 몰라 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언장이야. 유언장은 의사표시가 있어요? 유언장 안에 의사표시가 나와? 유언장에다가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마음을 써놨어요? 써놨지. 그 의사표시요. 상대방 있어 없어? 없지. 유언에 무슨 상대방이 있어. 나 혼자 떠든 것이 뭐. 알 수 있죠? 예. 만약에 자 죽기 전에 애인이랑 합의가 됐으면 그건 증여 계약이지.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유언장을 써놓고 돌아가신 거잖아. 그럼 의사표시가 있어요? 근데 마주본 거가 없지. 나 혼자 한 거지. 나 혼자. 그럼 단독행위. 요것도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이게 법학이야. 법은 참 정말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뭐야 그러는데 말을 싹 바꿔놓은 다음에 너 모르지? 예, 우리 이러기로 정했다?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을 만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알거든 그래야 돼. 나도 알거든. 예.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 아니면은 제가 이제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합해서 말을 다 바꾸세요. 우리들끼리 쉽게 쓰는 말로.
그게 더 맞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우리 일생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 걔네들 쓰는 말을 우리가 배워야지. 니네 그런 말 쓰지? 나도 알거든?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네,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것들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마주보고 가면 계약, 혼자 가면 단독행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언장은 대표적 단독행위지. 유언장.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거 유증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데 계약은 아니다. 유언장은 혼자 쓰고 가신 거다. 그죠? 자, 증여는 뭐야? 증여는 계약이다. 계약이다. 얘도 전부 다 일종의 법률행위다. 그죠? 자, 근데 상속에는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상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죠. 상속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언제부터 될 거예요? 상속은 언제부터 낼 거예요? 돌아가신 순간. 순간 아들께 되는 거죠? 상속 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법률 행위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어. 그걸 법률 규정을 해요. 법률 규정.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들으면서 헷갈리고 까먹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까먹을 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죠? 이거 쓰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죠? 예, 까먹어도 돼. 예. 일단 들어놓은 풍어라고 나중에 또 들을 때 이제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미리 좀 깔아놓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뭐 이거 다 하나하나 정리해서 다 외워야 됐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영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딱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근차근 까먹어요. 차근차근 공부하고 차근차근 까먹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뭘 자꾸 심어놔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내 집이 지어져요, 머릿속에. 그때까지는 답답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짧게 가도 석 달이야, 그게. 그거를 겪지 않고 가면 무조건 까먹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제가 계약 얘기했죠? 계약을 네 글자로 법률행위.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예, 계약 네 글자로 법률행위. 그러면 증여도 법률행위야. 자, 그럼 법률행위가 있으면 내 거 돼요? 계약서 썼으면 내 거 돼요? 자, 뭐까지 해야 돼? 등기까지 해야 돼.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계약만 하면 네 거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 자, 권리는 건등기. 자, 권리는 건등기. 그럼 어디 갔겠어? 등기소 갔겠지.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관이 해주고 싶어요? 해주기 싫어요? 해주기 싫어. 그럼 우리가 등기관한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뭐예요? 신청하는 거지. 말로 해요? 종이로 써요? 종이로 쓰지. 그 종이 이름은 등기 신청서. 됐죠? 그 신청서 작성 내용도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등기관이 해주기 싫으니까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지. 아, 발견해서 이게 안 되겠다, 야. 이러면 각하, 그지, 각하. 한만 봐도 야, 해줘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야.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실행이 됐다 그러면 갑구에다가 김철수 씨 거였는데 누구 거 됐다? 정원이 거 됐다. 이렇게 기재한다고. 그러면 자, 권리는 건너기. 자, 이쪽 정리하고 나서 이쪽으로 뭐 해준다? 통지해 줍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이제 정원이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크게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자, 권리는 건등기.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거고. 자, 표시는 표지죠. 그럼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장부를 일치시켜 주는데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자, 같은 내용이 여기 장부에도 써 있고 여기 장부에도 써 있다. 그럼 이런 장부들을 아무나 봐요, 관계인만 봐요? 등기부 지적금을 아무나 봐요, 관계인만 봐요? 아무나 다 봐. 아무나 다 볼 수 있어?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약간 움찔했네. 설마? 다 봐, 다 봐. 아무나 다 보시라고 어떻게 해요? 다 보시라고. 공시해 놨다. 열공시 좋아, 열공시. 공시해 놨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보시라고 공시한다. 그래서 합쳐서 공시법령. 공시법령. 됐죠? 예. 자, 등기부를 만드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 그죠? 자, 지적공부를 만드는 법은 지적법. 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법이랑 합쳐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길어졌어요. 그중에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에. 이게 측량 파트도 있고 지적 파트도 있고 수로 파트가 있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거를 그중에 이제 우리 지적 파트만 시험에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요것도 법 개정된 역사를 보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으로서는 그 전체 법 중에 지적 파트만 시험에 본다. 그래서 약간 유리해졌어요. 시험법에서 빠진 게 좀 생겨버렸어. 통합되면서. 그래서 조금 유리해졌다. 예전에는 지적법 외울 게 2배 정도 더 있었어요.
그게 통합되면서 빼버렸어. 빼가지고 조금 수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저하고는 등기법을 먼저 공부할 것이다. 자, 충분히 설명 들었죠? 그러면 이런 설명은 다 까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죠? 예. 대신에 여기 뭐 있어요? 그치, 표제부. 이런 용어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돼. 자, 여기 뭐 있어요? 촉탁, 촉탁. 자, 여기는 통지. 자, 여기는 등록, 등록. 그죠? 예,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는 등록. 등록이라는 건, 자, 요런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있잖아, 정보들. 토지에 대한 정보들. 자, 이런 것들을, 자, 어디다 써놓는다? 지적공부에 써놓는다를 뭐라 그래? 등록한다. 써놨다, 이게 써놨다. 그 다음에, 자, 등기에도 표제부에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죠? 자,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에 어디다 써요? 표제부에 쓴다고. 표제부라는 용어. 자, 소유권 어디다 써요? 갑구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에 쓴다. 자,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자, 지적은 토지 표시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요. 지적은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지적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둘 다예요? 토지, 지적이잖아. 건축물 대장은 따로 건축법이야. 지적법은 토지만 얘기해요. 놀랍게도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다 따로 있어. 이게 조금 다릅니다. 예. 그다음에 자, 이쪽은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소관청 위에 시도지사 있고, 시도지사 위로 올라가면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쪽은 권리관계 위주고요. 권리는 건등기. 그죠? 여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가 다 있습니다. 자, 두 개가 겹치는 게 토지가 겹치잖아요. 저는 주로 토지 얘기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사법부죠.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밑에 등기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구조가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이거는 이제 규정이니까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자, 등기 봅시다. 등기. 자, 등기. 자, 이 땅 어디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있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재. 자, 지번은 몇 번지? 600번지. 여기 지번이란 말이에요. 자, 지목은 뭘로 돼 있죠? 전이고요. 자, 지목이란 건 토지의 종류. 뭐에 쓰는 땅이냐? 용도를 가지고 종류를 28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지목이 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면적은 1960제곱미터. 자, 1순위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와 있고요. 자, 매매를 2월 8일 날 했는데 등기 접수가 2월 19일 날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내 거? 19일.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 거 좀 그렇잖아. 내 거. 요거를 좀 멋있게.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다. 뭐라고요? 물권 변동. 됐죠? 자, 물권 변동. 자, 쓰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집어드세요.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 그죠? 자, 언제부터? 2월 19일이 언제예요? 접수일자. 등기가 잘 맞춰져 있죠, 지금? 등기가 맞춰졌으면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자, 등기가 잘 맞춰졌으면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이게 자동으로 나야 돼요. 자,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그죠? 자,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그래야 돼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접수한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야 돼. 근데 알아. 이름 곤란해요. 자,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이 멘트가 나와줘야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접수한 때부터 내 거. 자, 지난달까지는 그랬는데, 자, 지금서부터는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자,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김포농협이죠. 자, 요것도 의미가 있죠? 김포농협은 법인이에요. 법인. 자, 법인. 김포농협 법인이 뭐예요, 지금? 저당권자잖아요. 돈을 꿔줬을까, 빌렸을까? 꿔줬지. 꿔줘서 받을 게 있죠? 그럼 김포농협은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권자 김포농협이 저당권자예요? 채권자 김포농협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지. 돈 누가 껐어? 오재수. 이 땅 누구 거예요? 까먹었어 지금. 이 땅 누구 거예요? 오재미. 오재수와 오재미는 무슨 관계? 형제? 어떻게 알았어? 모르지 뭐 하여튼 제자 돌림인가? 모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땅 주인과 채무자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법인도 사람이잖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접수한 날 있지? 접수한 때부터 물권 변동을 해야죠. 접수한 때부터 내 거 좀 이상하잖아. 접수한 때서부터 물권 변동. 자, 여기서의 물권은 저당권. 저당권도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담보권이지. 이 물건 내가 날린다 이거예요. 돈 갚아. 예, 안 갚으면 날린다.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게 생겼지. 저당권이 새로 생긴 거죠. 생긴 거. 그래서 변동이야. 그래서 이것도 물권 변동. 땅 사서 내가 소유자가 됐다. 이것도 물권 변동. 그죠? 자, 저당권이 새로 들어왔다. 이것도 물권 변동. 그죠? 또 새로운 뭔지 몰라도 지상권이란 권리가 들어왔다. 이것도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물권 변동 언제? 접수한 때. 대신에 조건은 등기가 잘 맞춰져 있다면이에요. 등기가 맞춰져 있지 않고 각하되면 물권 변동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잘 맞춰지고 보니까 날짜가 나왔네. 그럼 이 날짜서부터 물권 변동이라는 자, 등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예. 자, 여기서 자, 김포농협협동조합은 이름은 조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인이다. 법인이면 법인이 권리자로서 등기부에 기재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채무자와 자, 집주인은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오제미를 뭐라 그래? 이럴 때 오제미를 뭐라 그래요? 그렇지, 물상보증.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물건을 가지고 보증을 했다. 요만큼만 한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땅만 날려라. 다른 재산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요만큼은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 물상보증이래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어떤 분이 호구라 그러더라고, 호구. 자기 땅 잡히고 내가 돈 꾼 것도 아니고, 예, 물상보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적 공부죠. 자, 지적 공부는 이제 뭐, 1월 달 넘어가서 하긴 할 건데. 자, 일단 토지대장 그린 게 뭐다? 지적도. 임야대장 그린 건 임야도.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등록부. 여기까지 해서 지적 공부는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등기는 딱 두 가지예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끝이야.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이게 끝이고요. 지적 공부는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얘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우리. 또 할 거고요. 요거 암기하는 거 하고요. 지적법은 딱 한 3파트 정도가 있어. 요거 외우는 거. 지목 28개 외우는 거. 그다음에 축척 변경 절차 외우는 거. 요거 3개 딱 끝나면 다른 건 외울 게 없어. 끝나요. 그러니까 지적법은 거의 뻔해. 그 3가지가 거의 고비예요. 그것만 탁 넘어가고 나면 지적법에서는 대부분 문제 풀다 보면 다 외워지게 돼 있어. 그 3가지는 좀 신경 써서 외워야 되거든요. 그중에 설마 하는 게 이거야. 지적 공부 이거 외우고 여기 하나하나 등록상을 외우는 거 요거 가지고 제일 힘들어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목 28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 절차 외우는 거. 그 정도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적법은 요 정도만 하고요. 자, 등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 사례 하나. 요거는 여러분 이제 오늘 댁에 가셔도 가족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제가 요 사례는 항상 1년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정원이랑 김철수 씨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제가 아버지가 계신다. 자,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철수. 제가 아들이 있다. 저희 아들은 김정환. 이 김포고 다니는 걔 아니에요. 예, 그냥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김철수. 자, 저희 아들은 김정환. 자, 저는 까먹었어? 김병렬. 김병렬. 예. 그래서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충청북도에 있는 땅은 누구 거?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충청북도에 있는 저희 아버지 땅은 누구 거? 예? 누구 거? 니 거. 니 거 그러지 말고 상속인. 상속인. 그럼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이거 잡혀야 돼요. 자,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자,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인. 알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상속이 바로 될 거를 생각해서 자, 아들이 싫은 거야. 그래서 손자가 좋은 거야. 지금 손자 주겠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나왔죠? 그러면 손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표시 해야죠? 물론 그 의사표시도 미성년자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또 하겠지.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합쳐지면 뭐예요? 계약. 공짜로 주니까 무슨 계약? 증여계약.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땅 어디 있어? 땅.
자, 토지의 소재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고, 자, 집원은 산 123의 2번지. 산이 붙은 걸 보아서는 임야대장의 등록지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목은 현재 뭘로 돼 있다? 임야로 돼 있고. 자, 면적은 3,948제곱미터. 한 1,000평 넘는 거죠. 예, 요 정도의, 자, 땅이 하나 있다. 자, 요거 현재 누구 거다? 누구 거다? 김철수 씨. 자, 김철수 씨가 지금 등기를 해놨는데, 첫 등기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되게 중요한 거. 등기 원인 일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빵꾸나 있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여기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없어요. 이 보존 등기는 첫 등기를 내는 거기 때문에 혼자 단독 신청하러 갑니다. 혼자 단독 신청하러 갈 때 신청서에다가 이거 안 써요. 그러면 등기관도 등기부 이거 안 써요. 그럼 보존 등기는 신청서에도 안 쓰고 등기부에도 안 씁니다. 뭐를? 등기 원인.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그냥 아예 없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엄청 나와, 엄청 나와. 올해도 나왔고, 저 계속 몇 년째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지문에 맨날 뜨는 거예요. 자, 무슨 등기든? 보존 등기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집에 가면 그런다? 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정보가 꼭 기억돼야 돼요. 하나는 보존 등기, 하나는 원인. 이 멘트가 기억돼야 점수 연결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면 그러지. 그 머리 긴 애가 뭐 없다 그랬는데, 아, 뭐지, 아, 이러면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요. 자, 무슨 등기 때? 보존 등기 때. 뭐가 없다? 원인이 없다. 이렇게 정보가 연결돼야 돼.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실 저도 지금 강의를 20년 넘게 하잖아요. 22년, 23년 차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없다. 웃겨야 된다. 그래서 웃기는 강의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남는 게 없어. 그럼 시험 못 보잖아. 그래서 웃기는 강의의 특징이 뭐예요? 시험을 안 봐. 난 너무 부러워. 나 앞으로 웃기는 강의 하려고 이제. 근데 우린 시험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려면 제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남기는 거야. 뭘 남겨줘야죠. 그래야 시험장 가서 혼자 시험 보게 하지. 난 그게 너무 안쓰러워, 사실. 여러분 혼자 시험장 가가지고 혼자 문제 풀어야 되잖아. 너무 당연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 보면 너무 안쓰러워. 그렇잖아요. 시험장 가서 앉아있으면요. 진짜 외로워. 진짜 외로워. 그 제 머리 팔랑거리고 생각하면서 뭐 없다 그랬는데, 뭐 없다 그랬는데, 그 시험 못 보잖아. 그래서 지금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 별거 다 해봤어. 무슨 암기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일단 암기법이 있어서 소용이 없더라고. 주입을 해야 돼. 주입식 교육이야.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너랑 공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이런 분들 오래가 진짜.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 스타일이 없어. 내가 볼 때. 뭔 공부 스타일, 공부하지도 않아. 그럼 이제 법공부 해본 적 있어? 공부 스타일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제일 적은 노력으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뇌교육, 암기 이렇게 해야 돼. 그죠? 예. 애들이 외국 나가서 영어 배울 때 뭐 문법부터 배워요? 그거 아니라고. 뭐 논리적으로 뭐 어법을 배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듣다 보니까 뭔 말 해보다 보니까 쟤도 알아듣는 것 같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똑같아 우리도 처음에.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법학 한 10년 해야 돼. 한번 해보실래요? 10년? 네, 장난 아니거든. 내가 해봤는데. 그러면 안 돼. 자, 그냥 막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보존 등기 또 등기 원인.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다른 등기들은 원인이 있지. 그죠? 예, 걔네들이 지금 안 나온다고. 있으니까. 특이하게 없는 게 나온다고. 그럼 뭐가 없다고?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처음 1번 등기 들어가는 거 그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 문제짜리 이거는. 보존 등기가 꼭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중에 지문 하나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겠죠? 그거 이제 다다음 주에 또 할 거 이게. 보존 등기. 예. 자, 보존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김철수 씨 지금 대장도 나와 있죠? 대장. 자, 대장의 면적 얼마? 3,948. 자, 지목 임야. 똑같아요? 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럼 등기랑 대장이랑 자, 지목 면적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 소유자 똑같아요? 소유자 똑같아요. 자, 소유자도 여기 김철수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토지인데 장부가 두 가지 있다. 자, 요거 보려면 어디 가야? 어디 가야 돼? 영동군청에 가야지. 영동군청.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영동군에 있는 등기소. 그 법원에 가야지, 법원에. 할 수 있죠? 예, 물론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되지. 물리적으로 건물들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지금 공짜로 주는 게 증여죠? 자, 증여가 등기의 원인이고, 자, 이분들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자, 등기 원인은 증여. 이 두 개를 또 헷갈려가지고 또 한 몇 달 갑니다, 이것 때문에. 원인은 증여예요. 원인 증여. 만약에 돈 받고 팔았으면 원인은 매매. 자, 그냥 돌아가셨으면 원인은 상속. 자, 보상금 주고 뺏어갔으면 원인은 수용. 이렇게 되는 거야. 20년 깔고 앉았으면 원인은 취득시효. 뭘 소멸이야 벌써. 취득해야지. 소멸시효, 취득시효 반대야, 반대. 그죠? 소멸시효는 날아가는 거고 취득시효는 얻는 거잖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기의 원인이라고.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 등기해달라고 우리가 신청하죠. 그래서 신청서 쓰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외울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서류들은 나중에 하고요. 자, 그럼 제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건 이제 이론적으로 지난달에 안 한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법률 행위. 자, 여기 보시면 법률 규정. 뭔가 아까 들었던 기억이 나야 돼, 지금. 네, 계약을 네 글자로 법률 행위. 계약서 쓰면 내 거예요? 계약서만 쓰면 내 거예요? 등기해야지. 등기해야 물건변동 그래야지. 등기해야 곤란해. 자, 등기해야 물건변동. 자, 언제?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뭐? 등기해야 자, 물건 변동. 자, 물건 변동. 득실 변경이라고 해요. 물건 변동. 자, 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민법 제 186조라는 민법 규정이요. 민법 규정. 그래서 우리 민법이 뭐 1000조가 넘는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 변호사분들, 판사분들, 검사분들이 민법 1000조 넘는 조문들을 외울까 못 외울까? 에? 판사님들이 민법 조문 외울까 못 외울까? 우리 비밀인데 다 못 외운다? 근데 꼭 외우는 게 몇 개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모르거든, 사실? 근데 괜히 요거 하나 딱 외우면서 다 아는 척 한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 나도 그건 외웠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민법 제 186조와 자, 187조. 요 두 개만 아는 척 해도 대단한 사람 취급받아요. 진짜로. 예, 진짜로. 자, 요거. 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에요. 상속은 등기를 할 시간이 없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방금 186조를 배운데 말이죠. 등기를 해야 이게 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아버지가 눈을 못 감잖아. 그래서 일단 편히 가시라고. 자, 편히 가시라고. 자, 법률 규정이 있는 거야. 법률 규정. 상속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우리말로 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야. 자, 법률 규정은 자, 완전 구분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완전 구분해요. 예. 자, 이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법률 행위.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그러면 안 되겠죠? 증여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득실 변경의 자, 효력이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효력은 언제 발생해? 등기를 언제 한 거예요, 이게? 언제 한 거예요? 언제? 네, 접수한 날. 아까 등기부에 접수일자 있었죠? 그 날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복잡한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또 그것만 얘기해도 30분이야. 필요 없고, 자, 효력 발생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라고? 접수한 때. 그 접수한 날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접수한 때라는 말이 없어서 법에.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있고 막 세법하고 안 받고 난리 났었거든. 그 이제 일종 막 한번 정리해가지고 접수한 때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정은 다 필요 없고 외워야 돼. 그죠? 자, 효력이 언제 생겨요? 접수한 때. 등기하여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등기가 접수한 날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상속이나 또 공용징수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수용하는 거, 수용하거나 자, 판사님이 땅 네 거라고 정해줄 때가 있어.
그다음에 자, 경매. 경매 들어본 적 있죠? 경매. 자, 법원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어. 법원에서 경매 물건 나와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경매도 공부하실 거죠? 안 하려고? 이건 선택사항 아닌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경매 공부하죠? 경매 절차 다 외워야 돼.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해? 경매, 그죠? 경매에서 법원에서 물건 나왔는데요, 그죠? 예, 내가, 야, 이 물건 괜찮다. 10억 딱 써냈어. 그죠? 나중에 까보니까 남들은 다 1억 썼어. 자, 그럼 언제부터 내 거? 예? 그 완납시. 내가 얼마 썼어? 10억. 그거 어디다 내요? 그치, 법원에 내야지. 뭘 또 등기소에 내겠어, 이거를. 법원에 돈을 10억을 다 냈어. 내 거예요? 등기관들이 이거 알아, 몰라? 몰라.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우리 경매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등기 없이도 뭐가 넘어가야 될 상황들을 쭉 쓰다 보니까 다 못 썼잖아. 다 못 썼을 때 어떻게 해요? 기타 쓰는 거야, 기타. 기타 법률 규정이 또 많을 것이다. 또 막 나올 거야. 그 기타에 대해서도 민법 시간에 또 한참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하고는 자, 법률 행위라는 것과 자, 법률 규정이라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구분할 수 있죠? 자,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건변동. 자,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구분할 수 있죠? 자,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저희 김철수 씨가 돌아가시면 상속인한테 등기 없이도 물건변동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를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국가가 저한테 야, 니네 아버지 돌아가셨지? 빨리 상속 등기 임마! 과태료! 있어 없어? 없어. 의무 없어. 냅둬도 돼. 근데 제3자가 뭐 헷갈리잖아요. 그 제3자들 좀 편안하라고. 너 근데 놔둬도 되긴 하는데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자, 처분하려면 등기해라.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여기선 등기해야 물건부터. 여긴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 조건이 다르다고. 완전 숙지됐어요? 네,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건부터.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부터.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 구조가 들어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 문장을 읽고 요거를 해석해내는 게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요. 보세요. 이게 한국말인가? 이게 보통 법대 2학년 때 배우거든요. 물권법. 제가 법대 들어가서 2학년 돼가지고 20살 됐을 때, 만 20살에 이걸 읽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법이 싫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사고방식이 이과머리인데 문과대장 법대 들어가가지고 개고생했거든. 그 1학년 때 막 뭐 진짜 헤매다가 2학년 가가지고 물권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심지어 저희 때는요, 지금 여러분 보는 책은 일도 아니야, 진짜. 조그마한 개미 기어가는 글씨로 다 한자야. 난 처음에 일본 책인 줄 알았어. 그런 걸로 물권법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통 딱 베개로 되기 딱 좋아. 이게 베개. 거기 이런 게 써 있어. 이것도 중요하다고 딱 써놓지 않아. 막 써놓은 중에 중간에 이렇게 써놔. 그럼 중요한 거 골라 읽어야 돼, 이렇게. 그죠? 거기다가 한자 잘 모르니까 어떻게 조그마한 옥편 들고 다닌다? 옥편 찾아가지고 이제 한거 주석 달고 이래가면서 죽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이거 공부할 때 그랬어요. 교수님들 쳐다보면서 저 양반 이거 아까 모르는데 안 척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그런 생각이 진짜 있었어요. 3학년, 4학년 선배들을 쳐다보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저 사람 저걸 알까? 이런 생각 했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공부하는 과정을 어렵게 해놨어요. 전달하는 과정도 어렵게 놨고,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교수님한테 찾아가면 몇 번 읽고 왔냐고 그래. 좀 더 읽고 오라 그래. 말상대를 안 해줬어요. 말상대를. 정말로. 그래가지고 물권법을 그 두꺼운 그 막 5편 찾아가지고 한 5번 읽고 나니까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다른 걸 깨닫게 됐어. 그죠? 여러분은 지금 첫 강의 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진짜. 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다른 거 아시겠죠? 이거 한글이 아니야, 이거. 독일말이야, 독일말. 독일말 가져다가 번역한 거예요. 이것도 바로 온 것도 아니야. 프랑스 말에서 독일말로 바꿔가지고 법을 한번 바꿨거든. 그래서 민법이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프랑스 말 번역했을 때도 구민법이라고 그러고 독일말 번역해온 걸 신민법이라고 그래. 현행민법, 그럼 독일말 번역한 거고, 구민법 그러면 프랑스 말에서 일본말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 일본 민법이지. 그래서 법 체계가 프랑스 법에서 독일법으로 바뀐 거야, 이게. 이게 독일법의 체계, 이게 현재.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자, 그래서 제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공식.
그래서 186조는요. 자, 법률, 행위. 그럼 뭘 해야 돼? 등기. 그러면 물권변동. 제가 이제 이과적 머리를 쓴 거예요. 이과적 머리. 그래가지고 자,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된대.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된대. 근데 요거는 있고 요게 없으면 안 된대. 거꾸로 해볼까? 네. 이거는 없고 이것만 됐으면 잘못된 거래. 됐죠? 자, 그러면 자, 효과가 나오려면 둘 다 있어야 된대. 자, 뭐가 나오려면 물권 변동의 효력, 효과, 결론 이게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요건이 여기선 두 개네. 근데 그 요건 그럼 좀 멋이 없잖아. 요건 앞에다가 법률을 붙여봐. 법률 요건 되게 멋있어지잖아. 법률 요건. 요건 효과. 효과 앞에다가 법률을 붙여봐. 법률 효과. 뭐 되게 멋있어지잖아 이게. 별거 아니야. 이거 더하기 저거는 저거. 1 더하기 1은 2. 이거예요 그냥.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시간에 법률 요건 막 잘난 척하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1 더하기 1이야 그냥. 됐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상이 뭘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얘들은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거기다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바로 물권변동이 되는 요건인데 등기 요건이 더해지면 처분할 수 있다는 추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개를 공식화한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자, 읽어보는 거야 이제. 읽어보는 거야. 그 보세요. 자, 부동산 얘기에 지금 저하고는 무조건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동산 얘기는 민법 시간에 하세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자,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 요건을 요렇게 나누니까 문장상 우리나라 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건을 중간 앞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또 보세요. 여기는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을 법률의 규정이란다. 기타 또 많을 것이다. 자, 애들은 자, 여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단서를 다른 거예요.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좀 하라고. 근데 등기까지 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붙인 거지. 자, 두 개 규정 이해됐어요? 네, 이거 큰일 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